이거 이제 그 이전 방송에서 라이브에서 했던 20분간의 방송 잘라서 올리고 나서 이제 댓글에 달렸던 댓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물론 이 뒤에 붙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조금 이제 건전하지 않은 내용들은 좀 잘랐고요. 아, 잘하셨습니다. 네네네. 한국거래소 장 종료되고 대체거래소는 계속 거래되면 종가 시가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거래소 당일 종가가 1,000원입니다. 네. 근데 대체거래소 종가가 950원이면 네. 다음날 한국거래소 시초 기준가는 어떻게 되느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종가는 그냥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의 기준은 KRX가 기준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마켓도 이 그 종가 기준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뭐죠? 이 하루의 가격은 1,000원. 그 1,000원에 마감했으면은 그럼 종가가 950원이잖아요. 그럼 저거 마이너스 50원이 아니라 시초가 있지 않습니까? 네. 9시에 가격된 지정된 가격에서 변동하는 거고 날짜가 바뀌면은 전날의 종가를 따라갑니다. 그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네. 애프터마켓에서 막 뭐 프리장에서 데이장에서 뭐 얼마 올랐다 얼마 떨어졌다 이거 상관없이 그냥 그 다음부터 출발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전날 종가로. 아, 예. 정확하게 비율을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데요, 이거. 아, 그래요?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역시 다행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미국 주식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스톱 지정가는 돌파 매매가 맞나요?라고 하면은 요 질문 저도 봤어요. 돌파 매매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현재가가 걸려 있고 스톱가가 되면은 이제 감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주문가가 되면 주문이 들어갈 거야. 이게 이제 매수할 때 그림인 거고, 뭐 이제 매도할 때는 현재가 이 정도인데 스톱가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때부터 감시를 시작해줘. 그럼 주문은 요 밑에서 갈 거야. 근데 이게 돌파 매매는 어찌됐든 그 돌파 순간에 매매가 들어가는 거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스톱가랑 주문가가 동일하면 돌파 매매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스톱가에서 감시를 시작하는 거고 주문가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뭐 돌파 매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왜 필요하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마 뭐 유용한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대체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체거래소 종가, 한국거래소 종가는 어떤 걸로 하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날의 KLX 종가가 기준가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사실 그 대체거래소는 거래를 대체하는 곳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 차트는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기준은 어떤 걸로 하나요? 요거는 지금 제가 한번 아침에 또 해봤거든요. 네. 일단 설정에서 SOR 시세 들어가 보시면은 네. 이제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처럼 설정을 온오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SOR 사용 여부를 ON으로 한다. 네. 그러면은 시세 설정을 통합 시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오프를 한다 하면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KLX 기준으로 선택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KLX 기준이면은 차트가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차트가 일봉 차트가 뜹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통합 시세가 된다면 네. 8시부터 20시까지 시세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일봉 차트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통합 시세면 지금 움직이고 있겠네 그 종목들.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막 이상하다 이거 오른가 했는데 그냥 제가 그 KLX 시세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보고 있던 거였고. 네. 이게 통합 시세가 아니라 KRX로 고정이 되어 있었구나. 네, 과장님 맞습니다.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시간이 8시 38분 지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 시세로 변경하신 분들은 지금 일봉이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다음 23년도에 호가 변경 시켜갖고 촘촘하게 만들면서 수수료가 세금이 저렴해져서 어쩌고 했지. 그런데 이젠 또 중간가를 넣어 더 촘촘하게 만들어버리면 호가 변경한 거 의미가 있나?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저도 중간가가 왜 필요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은 앞에 이야기랑 뒤 얘기가 다른 내용입니다. 자, 요 이제 매매하실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요거 어차피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23년대 호가 변경한 거는 왼쪽 그림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이 가격대별로 호가 단위가 요 정도 구성이 되어 있다가 개선한 구조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가 단위가 조금 더 통일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호가 변경이 촘촘해지면 좋은 게 나는 이거를 뭐 2,500원짜리를 500원 만약에 5원 단위 100원 단위다. 그렇죠. 그러면은 2,600원이나 2,500원 사이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2,550원에도 사고 싶을 수 있잖아요. 호가 단위가 더 촘촘해지면.
더 효율적인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가령 아파트 거래를 한다 칩시다. 어떤 아파트는 5억이고 6억이에요. 네. 단위로 1억으로밖에 거래를 못 해요. 그럼 네. 아파트가 거래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막 와닿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파트에 5억, 6억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네. 공감이 되지만 네. 이 주식 하나에 뭐 10원, 50원 네. 요거 차이 내 가지고 이게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될까, 얼마나 효율적일까에 대해서 네. 크게 막 와닿진 않는 근데 것 같아요. 규모가 투자 규모가 늘거나 빈도가 늘면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럴 수도 이야기겠죠. 있겠네요. 네. 아 그러네. 엄청 큰 금액을 쓰면 달라지겠네. 근데 여기서 5원만 떨어뜨려도 내가 더 훨씬 음.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맞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해서 호가를 변경한 거고요. 근데 이제 중간가를 넣었다는 건 뭐냐면은 호가를 변경했다 치더라도 네. 호가 단위가 100원 단위다. 음. 그러면은 100원 단위로밖에 못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중간에 26,800원과 26,700원 있다 치면은 네. 26,750원에 사면은 더 효율적인 거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네. 네. 그거를 이제 중간가를 만들어서 더 세밀하게 효과 구성을 해줬고 이 시장에 더 균형 가격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매수자나 매도자나 합리적인 매매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왜냐면 남은 26,800원에 팔고 싶은데 매수자는 26,700원에 사고 싶은데 영원히 거래 안 됩니다. 그러면은 중간가를 보여줘서 이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높아지는 거죠. 거래 안 되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도움이 충분히 도움이 되겠네요.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살 때는 SR로 알아서 사진다지만 팔 때는 요건 일단 요거부터 먼저 답변 드리면 SR은 매수 매도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한국거래소 산 것은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 산 것은 대체거래소 팔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자 정규 메인 마켓 기준으로는 9시부터 15시 20분까지는 한국거래소랑 대체거래소가 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렇죠. 한국거래소에서 매수한 종목을 대체거래소에서 매도하거나 대체거래소에서 매수한 종목을 한국거래소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그냥 같은 거래소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프리랑 애프터마켓에서는 대체거래소에서만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저거 시간대가 다르니까. 다르니까 요거 그 오해이시니까 설명드렸고요. 예. 중간가로 거래된다는 건 결국엔 호가 단위가 변한다는 뜻인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호가 단위가 변경되는 게 아니라 최우선 매도가, 최우선 매수호가의 중간가가 만약에 호가 단위가 맞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중간가로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뭐죠? 5원 단위다 네. 하면은 뭐 350원 주식이 350원짜리 있고 예. 355원짜리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5원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예. 305 그럼 중간가는 어떻게 될까요? 2.5? 근데 이제 원 미만은 아, 절사해서 그러네. 352원으로 네, 됩니다. 아. 그러니까 생각지 못했던 이제 호가 단위가 중간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스톱 지정가 호가는 뭐 그냥 원래 있던 자동 주문, 스탑로스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중간가 가격에선 스톱을 거는 차이네요. 저도 딱 이 생각했어요. 뭐 크게 다른가? 뭐 요거는 그러니까 스톱 지정가랑 중간가는 이 대체 거래소가 도입이 되면서 도입에 따라 새로 생겨난 호가 방식이지 스톱 지정가를 했다고 중간가를 쓴다거나 중간가를 썼다고 스톱 지정가를 쓴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애초에 매수 버튼 그 창 들어가 보시면은 선택하실 때 중간가 선택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둘이 굳이 연계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아 대체 거래소가 더 좋은 거네요. 한국 거래소 이용 안 해도 되죠. 그거는 예, 선택입니다. 마음대로 하기 어려울걸요 아마? 예. 웬만하면. 그리고 내가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예. 요게 800개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최우선으로 이제 그 SOR로 저기 스마트하게 오더해주는 과정에서는 뭐 둘 다 이용하는 게 더 이득이긴 하죠. 네. 스톱가의 의미가 뭐냐? 자동 감시 주문 다 되는 거 아니냐? 요거 질문 진짜 많으시긴 했어요. 그렇지요. 요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 감시 주문은 키움 증권에서 가격을 감시하는 거고요. 아. 스톱 지정가는 거래소에서 감시합니다. 그러네. 자, 그러면은 이게 달라요. 키움 증권에서 감시하는 거는 예. 키움 증권에서 감시를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 증권사 거니까. 예. 근데 스톱 지정가는 거래소에서 감시하는 거니까 하루 그 장이 끝나버리면 리셋돼 버립니다. 요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신규 주문을 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거고. 네, 그러니까 요게 조금 그래서 이제 나는 좀 느긋하게 자동 감시 주문 할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네. 난 데일리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매매할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일 신규 주문 접수하실 수 있고 요거를 그래서 둘이 섞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매매 전략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프리마켓, 메인마켓, 애프터마켓 시간별 주문이 리셋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메인마켓 오후 2시에 A 종목을 10,000원에 매도 걸었는데 메인마켓에 안 팔렸어요. 그럼 애프터마켓으로 이어지나요? 궁금하다. 요거 만약에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이라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프리든 메인이든 애프터마켓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네요. 이건 뭐 더 가타부터 할 내용이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매 수수료는 원래 키움이 먹는 건데 그걸 대체거래소가 먹도록 허락해 준다는 건가요? 이게 수수료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수수료 그렇죠. 한번 정리하고 가야 할 것 같아가지고 예. 일단은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그 모든 대부분의 주식 수수료는 네. 크게 위탁 수수료랑 유관기관 재비용으로 구성되거든요. 네. 증권사에 지불하는 게 위탁 수수료고요. 네. 그리고 증권거래소, 증권 예탁원 등 유관기관에 지불되는 수수료는 유관기관 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먹는 게 있고 네. 기관들이 먹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그 분리가 되냐? 분리되지 않고 저희가 일단 수치를 한 번에 다 하고요. 네. 그걸 다시 나눠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할 비용을. 그래서 이제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수취하는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는 지금 0.0145% 적용하고 좀 낮게 들어가는 거구나. 네. 그리고 KLX를 통해 거래되는 적용되는 주식 매매 수수료는 0.015%. 조금 더 높죠.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가 지금은 조금 더 수수료가 낮기 때문입니다. 자, 종가 베팅 그럼 8시에 해? 요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NXT 거래 미종목은 종가 베팅 그냥 15시 20분부터 15시 30분까지. KLX 종가 단일가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뒤에서 설명 또 드릴게요. 수수료도 증권 가서 아까 같은 내용이거든요. 유관기관 따로 증권사로 따로 부과하는 것은 무슨 이득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득이 있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득이 있다고요? 있죠. 뭐죠? 보시면 네. 그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SOR 주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같은 가격, 같은 주문인데 내가 넥스트레이드 통해서 같은 종목에 대한 매수를 넥스트레이드 통해서 하면은 지금 퍼센트가 0.0031, 한국거래소는 0.0036이잖아요. 0.0005%가 더 낮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 그러니까 둘 중에 매수가 더 그러니까 가격이 더 싼 곳으로 매수가 들어가게 된다는 그렇겠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이득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겠지만 네. 어찌됐든 수수료는 어찌됐든 더 커지기 때문에 그 운용하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뭐 그거에 따르면은 사실 퍼센트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예. 자, 수수료만 더 나가네. 거래세는 더 내는 건가요? 매도 시 고객께서 부담하시는 세금은 정확하게 이게 홈페이지에도 게시돼 있어서 다시 캡처 가져왔거든요. 네. 0.15% 매도 금액에.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타 증권사도 대체거래소 시장 참여하나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대체거래소 시장 참여합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당연한 거고 오전 8시 40분 예상 체결가가 보이지 않아요. 요거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3월 4일부터 예상 체결 가격은 8시 50분 이후로 공표됩니다. 야, 이게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바뀐 제도군요. 네, 뭐 그렇게 됐죠. 네. 중간가 거래는 NXT에만 적용이 되나요? 아닙니다. 한국거래소나 넥스트레이드 모두 중간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 예. 중간가 체결 순위는 어떤가요? 요거는 저도 처음 몰라가지고 알려주셔서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중간가 주문에 대한 체결 순서는 거래소별로 상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KLX는 중간가 주문과 지정가 주문이 동일한 가격이면 먼저 들어온 지정가 주문이 우선 체결된답니다. 먼저 내면 우선이구나. 네, 근데 NXT의 경우는 동일 가격일 때 중간가가 지정가 주문보다 우선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 있다. 요건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중간가 주문에 대한 정정은 불가능한가요? 요거 정정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캡처해 두셔도 됩니다. 예. 중간가 주문은 두 시장 모두 공통적으로 취소는 가능한데 정정은 불가능합니다. 보시면 이제 신규 호가 주문 신설됐다고 하면서 이제 이 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요거 캡처해서 보시면은 취소 정정에 대해서 중간가 스톱 지정가는 이제 취소가 그러니까 중간가는 둘 다 취소 허용은 되나 정정은 불어. 근데 스톱 지정가 같은 경우는 이제 KLX에서는 둘 다 스톱 가격, 주문 가격 정정 가능하나 NXT,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스톱 가격 정정은 불가하고 주문 가격은 정정 가능하다. 이거 어렵긴 해요. 요거는 그러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저도 왜 충분히 불어하는지도 이해가 모르겠네. 네. 그리고 Q&A 하나 더. 대체거래소 프리마켓에서 주문이 체결 안 되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아까 앞에랑 비슷한 내용이죠. 요것도 유지됩니다. 네. 종가 매매 방식은 기존과 다른가요? 요거는 이제 대체거래소 종가 매매 시장은 KLX 종가 기준으로 거래되고요. 대체거래소의 종가 매매 주문은 3시, 오후 3시부터 가능하고 체결은 3시 30분부터 4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거 보시면 요 파일, 이 그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설명드리면서도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예. 저도 지금 하면서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조금 더 해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신 것 때문에 이제 그 답변을 드린 부분이고, 네. 뭐 호가가 새로 생겨났다는 점, 그리고 SOR 주문을 온 시켜놓으면은 스마트하게 그냥 오더가 들어간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은 대체 거래소에서 하지 않는 것들,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종목들을 다 대부분 거래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그냥 거래해 보시면서 지금 10개 종목들이 거래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미래님이 LG 플러스 어제 괜찮았다고. 네. 뭐 물론 어제 장이 안 좋아서 통신주가 간 것도 있겠지만 네. 혹시 요거 영향도 좀 있으려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해서 네. 어떤 분들은 뭐 메리트를 좀 느끼고 계실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요. 저도 그래서 네. 이거 복잡한데 왜 만들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요게 만약에 800 종목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 하면 전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3시 반 이후에 이상한 공시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사들. 그리고 이상한 뉴스 뿌려가지고 막 그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그게 이제 장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막 조종도 하고 막 하려고 그 나쁜 사람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뭐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시장 시간 자체를 늘려놓는 것도 유의미하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유의미하다 생각하고, 저도 좀 찾아봤는데, 그럼 대체거래소 도입되면 뭐가 좋냐면 MSCI 여기 편입되는 MSCI 죄송합니다. MSCI 편입되는데 이런 접근성을 높이는 게 필수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다 그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 살아나는 것도 결국에는 MSCI 선진지수 들어가려고 지금 빌드업을 타고 있는 건데 그 선진지수 들어가서 뭐하냐, 그냥 공매도 없애라. 네. 이런 분들도 많아서 네. 그게 이제 좀 부딪히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또 선진지수 들어가면 또 패시브 자금도 유입될 수 있으니까 네. 사실 좋은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가지 않은 길이라서 그래요. 다 맞습니다. 네,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네.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으시겠지만, 이제 자리 잡으면서 문제점들이 좀 나오면 그걸 또 그때 여러분들께서 따갑게 질타를 해주시면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수정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예. 저희는 계속 조금씩 잘 감시하면서 요 자리를 잘 잡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루시퍼님이 대체거래소 얘기하시길 제 방송인 줄 알았는데 AS 방송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지난번 설명이 조금 부족했거나 거기서 추가 질문이 나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김대님이 그래서 대체거래소에서 살면은 한국거래소에서 팔 수 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인 마켓 안에서는 서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내가 굳이 내가 이거 대체거래소 샀는데 요거 한국거래소 요거 팔아줄 수 있나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매수 주문 들어가고 매도 주문 들어가는 게 알아서 이 중간에서 키움증권 SOR로 통해서 다 거래는 알아서 스마트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주체는 거래소가 아니잖아요. 네. 증권사랑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네. 요게 이제 한국거래소랑 그 고객님께서 한국거래소랑 거래하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넥스트레이드랑 거래하는 게 유리하냐를 증권사가 알아서 판단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라고 수수료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호가가 조금 바뀔 수 있다. 중간가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 애프터마켓, 뭐 프리마켓 이렇게 미국 시스템이 조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기는 하다. 그래서 10개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츰 종목 수를 늘려가는 것 같으니까 잘 자리 잡기를